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61쪽에서 63쪽. 근데 63쪽을 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내용이 다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저항의 연결 방법을 다르게 하는 까닭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이랑 학습 목표는 동일하고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직렬 연결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병렬 연결에 초점을 두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병렬 연결이 뭐예요? 초등학교 때 다 했죠. 그죠? 지금 전지가 있고요. 여기 지금 전지가 있고요. 여기가 플러스극. 미안해요. 여기가 플러스극. 여기가 마이너스극. 전류는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이게 전류의 방향이죠. 했을 때 전류가 지금 첫 번째 저항에 걸려서 다시 돌아와요. 이게 이제 회로 첫 번째, 회로 1. 그리고 독립적인 회로가 그 건물 층수 쌓아 올리듯이 또 있는 거예요. 회로 2가 있어요. 여기 하나 전류가 흘러나와서 여기 이렇게 두 번째 저항을 통과해서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회로 2. 그래서 많은 회로가 병렬적으로 하나씩 쌓아져 있는 것이 우리가 병렬 연결의 모습이에요. 병렬 연결은 나름대로의 장점과 특성들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물 흐름 모형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물 흐름 모형으로 이제 병렬 회로를 한번 구현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요런 그림이 될 것 같지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거는 물레방아를 돌리는 게 사실 목적입니다. 물레방아를 돌려서 물의 어떤 높이 차를 가지고 어떤 물레방아를 돌리고 전기를 생산하고 아니면 뭐 전통적인 물레방아는 뭐 떡방아 같은 걸 찍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내가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그 에너지의 전환을 노리는 게 지금 이 회로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물이 어떤 흐르기 위해서 뭘 해주는 거예요? 펌프란 얘가 물의 높이차, 스위치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물레방아를 돌려주는 이런 애인데 물레방아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물레방아를 돌리나 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스위차가 같다라는 거죠. 그죠? 이때 펌프가 전지, 스위차는 전압차. 그죠? 물레방아가 저항이라고 한다면 이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차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병렬 연결의 특성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특성입니다. 줄침대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병렬 연결된 저항은요. 모두 같은 저압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여기 걸리는 스위차, 여기 걸리는 스위차 같으니까 각각의 전구,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차이는 같다는 거예요. 같은 전압이 걸리더라. 이거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회로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첫 번째 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구가 있어요. 전압은 원래 전체 V였고요. 여기서 이제 I에 해당하는 전류가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각각의 저항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저항은 그냥 R 하면 안 되고 R1과 R2로 나눠줘야겠죠. R1을 흐르는 전류는 I1, R2를 통과하는 전류는 I2, 그리고 여기 이제 걸리는 그죠? 전압이 V1, 여기는 V2라고 했을 때 이 복잡한 말을 우리가 기호로 쓰면 어떻게 돼요? 전체 전압은 여기 흐르는 전압과 여기 흐르는 전압과 값의 차이가 없어요. 그거죠? 그러니까 V는 뭐예요? V1과 같고 V2와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저항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 걸리는 전압을 V3라고 하면 이렇게 또 써도 되겠죠. 그래서 모두 같은 전압이 걸리고요. 회로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따가 제가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 자, 두 번째 특성입니다. 이것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쨌든 회로가 나뉜단 말이에요. 각각의 물레방아를 통과하기 위해 흐르는 회로가 나뉘기 때문에 어쨌든 전류는 어때요? 나뉘어져 흐른다. 사실 전 나뉜다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긴 하는데 그냥 교과서대로 가봅니다.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나뉘어져 흐르고 있고요. 이걸 굳이 써주면 회로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겠죠. 그렇죠? 첫 번째 저항, 두 번째 저항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얘는 이제 전체 전류가 V, 거기서 I라고 하는 전류가 흘렀고 각각의 전류의 I1과 I2가 나뉘어져 흘러가고 있고요. 얘는 이제 R1이고 얘는 R2고 같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여기 걸리는 전압을 V1, 여기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했어요.
이 말을 이제 이 회로에서 있는 기호를 가지고 서술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 저항은 얘와 얘 값을 더한 값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i는 i1과 i2를 더한 값과 같아요. 예를 들어 여기 흐르는 전류가 2A다. 여기 흐르는 전류가 3A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i는 5A란 얘기죠. 그죠? 5A가 2A, 3A로 나누어졌다. 자, 근데 그 나눠지는 비율이 문제인데요. 만약에 이제 얘들 저항의 크기 같다. 얘가 1옴이에요. 얘도 1옴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사실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은 같아요. 근데 얘가 1옴이고 얘는 2옴이다. 저항, 전구의 저항값이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죠. 근데 이거는 요 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잘 보시면 되는데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하여 나뉩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일단은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왜 그러냐?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저항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원래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이 크면 전류는 덜 흐르겠죠. 그죠? 저항이 작을수록 잘 흐르겠죠. 그렇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사실 저항 차이가 너무 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전구 두 개 연결했는데 얘는 저항이 너무 크고 얘는 저항이 너무 작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만 너무 흘러요. 그치? 저항이 작은 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하고요. 직관적으로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식으로 생각하셔도 되죠. 전류라고 하는 것. 지금 전류를 궁금해하는 거니까. 전류는 오메 법칙에 따르면 R분의 V예요. 그죠? 전류는 전체 저항, 얘네들을 더한 값의 전체 저항 R분의 V인데 얘 같은 I1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R1분의 V1일 것이고 I2는 R2분의 V2일 건데 V2랑 V1은 사실 같죠. 그렇죠? 아까 첫 번째 원칙. 그런데 R1과 R2가 지금 다른데 얘와 얘 값은 어때요? 반비례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하여 나뉜다 이거죠. 좀 더 쉽게 하면 얘가 저항이 1옴 대 2옴이에요.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흐른다는 거예요? 저항이 1대 2니까 전압은 2대 1이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그죠? 그래서 나뉠 때는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하더라. 하나까지 비교 좀 해볼까요? 우리 직렬할 때 직렬의 두 번째 특성, 그렇죠? 직렬 연결. 그때는 나뉘어 흐르는 게 전류가 아니고 저항이었어요. 그죠? 저항 값은 저항이 아니라 전압 걸리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나뉘어 걸린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떻게 나뉘어 걸려요? 저항에 이번엔 비례하여 있죠. 그냥 쉽게 보면 V는 원래 뭐야? I는 R분의 V니까 V는 IR. 그러니까 저항과 전압은 비례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특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 비교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류가 이번엔 나뉘어 흐르는데 전류는 저항의 크기 이번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특성이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 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특성을 알아두세요. 자, 세 번째 특성은요. 이거는 이제 사실 교과서에는 요게 이제 중요성이 있는데 왜 갑자기 전체 전류의 세기가 요 말이 왜 나오느냐 때문에 요거까지 같이 썼어요. 자, 세 번째 특성은 저항을 병렬로 많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회로의 전체 저항이 감소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 개의 저항을 연결했어요. 얘가 1옴짜리예요. 그럼 전체 저항은 얼마예요? 한 개밖에 없으니까 1옴. 그죠? 내가 두 개를 연결했어요. 얘도 1옴짜리예요. 근데 전체 저항을 하면은 2분의 1옴이 돼요. 합이. 아까 1옴이었는데. 여기다가 저항을 한 개 또 연결해요. 1옴짜리. 분명히 패키지에는 1옴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를 또 연결하면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옴이 돼요. 줄어들어요. 저항을 많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회로 전체 저항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시험에 나오지는 못합니다. 시험에는 너희들이 이거 계산하라고 나오진 않는데요. 한번 그냥 정리를 할게요. 저항값을 구하는 방법. 전체 저항값을
구하는 법. 직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죠. 직렬은 그냥 더하면 돼요. 전체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저항을 더하면 돼요. 그대로. 예를 들어서 저항이 1옴짜리가 2개 연결돼 있다. 직렬로. 그러면 1 더하기 1은 2. 계산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병렬의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전체 저항을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애둘러 구해야 되는데 R분의 1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더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옴이 3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R1분의 R2분의 1, R3분의 1이겠죠? 1분의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분의 1이 전체 저항의 역수로 구한 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교육과정 아예 뺐거든요. 없는데 이거는 그냥 알아두셔야 돼요. 병렬을 많이 연결하면 어쨌든 전체 저항이 감소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교과서는 이게 더 강조가 돼 있죠. 왜냐면 전체 전류, 여기서 이제 흘러가는 전류 값을 생각을 해보면요. I는 R분의 V예요. 근데 지금 저항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어떻게 돼요? 전체 얘들을 합치는 값, 저항값이 줄어들고 있죠. V는 일정할 거예요. 그쵸? V는 지금 내가 여기 연결한 전지 또는 내가 연결한 콘센트 220V 걔니까. 근데 얘가 줄어드니까 얘 값이 얼마 돼요? 자꾸 증가하는 거예요. 전체 전류가 내가 병렬로 저항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증가하더라.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집 같은 경우 대부분 멀티탭은 다 병렬 연결이에요. 대부분이라 모든 멀티탭은. 자, 그랬을 때 멀티탭에다 뭔가 많이 꽂는다는 얘기는 저항을 늘려준다는 거예요. 저항 개수를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로에는 전체적으로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게 되는 거죠. 저항값이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이 난다는 건 에너지고요. 에너지는 전류 곱하기 전압. 전류가 너무 커지니까 전압이야 뭐 220V. 그래서 너무 많은 에너지가 대부분 열로 전환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한 개에 연결된 내용이에요. 네, 이제 교과서에 설명이 그렇게 막 자세하게 안 와서 제가 써드렸는데 저항을 연결할수록 병렬 연결한 경우는 저항이 감소하고 전체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면서 너무 센 전류가 흐르니 위험하다. 비교할 것이 직렬은 어땠어요? 직렬의 경우에는 직렬의 경우에는 어땠냐면 오히려 저항을 많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항값이 커져요. 1옴짜리 1옴짜리를 뭐 예를 들어 3개 연결했어요. 그러면 1옴짜리 얘로 1옴짜리 전체 저항은 3옴짜리 그대로 그냥 더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회로의 저항이 너무 커져서 그래서 오히려 크리스마스 전구 같은 게 전구 많이 꽂으면 꽂을수록 어두워지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비교가 된다면 직렬은 좀 다르죠. 전류가 오히려 작게 흘러요. 그래서 오히려 좀 좋지 않은 기부를 쓰려면 전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특성입니다. 병렬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얘들은 전부 모든 회로가 독립돼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끊어져도 각각의 저항에는 전류가 끊어져요. 얘 끈다고 해서 얘가 꺼지지 않아요. 얘 따로 쓰고 얘 껐다 껐다 할 수 있고 얘 껐다 껐다 할 수 있죠. 크리스마스 전구는 어때요? 모두 다 직렬이니까요. 얘 나가면 다 같이 나가는 거 싹 다 버려야 돼요. 그랬는데 병렬은 그렇지 않더라. 이 네 가지 특성이 됩니다. 복잡하죠? 이 네 가지 특성은 잘 적어 놓으시고요. 잠깐 끊고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인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